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이전 세대 실비에 비해 비급여 부분의 조건이 너무 불리합니다. 이번도 회당 300만 원으로 보상 한도를 제한하고 자기부담금도 이번 50%, 외래도 50%.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주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5세대 실비 최종안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는데 결국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9일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4월 1일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4세대보다 보험료 좀 더 줄여주고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실손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 급여를 중점으로 보장을 하고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하게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강화 뒤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의료체계를 정상화 지원하고 30에서 50% 보험료를 더 낮추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 공정성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인 1세대 실비 그리고 2세대 초기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그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경우에만 계약 재매입을 통해 돈을 일부는 보상을 받고 계약은 해지하고 신규 실손보험 5세대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매입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좀 나가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인 1세대, 2세대의 초기 실손 가입자분들은 유지함에 있어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나중에 5세대로 바뀌고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그 부분은 차차 생각하고 일단은 유지하자, 그 정도로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관련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비급여가 자꾸 확대된다라는 거죠. 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요 짙은 색이 전부 다 비급여인데요. 계속 비급여 보험금이 증가되고 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의료 인력이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급여 쪽으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분야 쪽으로 의사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실손보험의 다수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납부를 하며 상위 9%에게 보험금의 약 80%나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계약의 지향점은 뭐냐?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 의료비를 주로 보장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한 다음에 보험료를 낮춰서 정말 필요한 때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나중에 보험료 너무 비싸서 유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덜 중요한 거, 중증이 아닌 치료는 보장을 좀 덜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손보험 개혁 방안 주요 내용, 이제 5세대 실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많고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같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자, 일단 급여, 비급여는 아니고 급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가 필수 치료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치료. 그럼 급여 의료비는 어떻게 되냐? 밑에 보면 현행 4세대가 있고 신규 상품 이게 5세대입니다. 그러면 자기부담률이 우리가 한 20% 됐었잖아요. 급여 20%, 비급여 30%, 4세대에서 입원을 했을 때 20%, 5세대에서도 똑같이 20%입니다. 이제 통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원은 원래 자기부담금이 병원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 아니면 20%, 이 둘 중에서 큰 거를 우리가 자기부담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병원비가 한 10만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 10만원에 20%면 2만원이죠. 그럼 2만원하고 만원 중에 어떤 게 더 큰가요? 2만원이 더 크죠.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중에 2만 원 내고 8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내준다. 실비에서 보장을 해준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5세대로 가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걸로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이 좀 커서 50% 정도 된다. 그럼 이제 50%만큼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래, 즉 통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한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게 자기 부담금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은 그냥 똑같이 20%고요.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쪽은 보장을 안 했는데 급여 쪽은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좋아지고 이 부분은 좀 나빠지고 그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는 이 정도면 되고 비급여는 좀 복잡합니다. 비급여는 특약을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 이 두 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중증은 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그쪽만 중증이고 나머지 다 비중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증이 훨씬 많겠죠. 중증 보장을 조금 더 확대한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4세대보다 보장이 더 좋아진다. 다만 비중증은 현격하게 보장을 낮추고 중증 치료를 주로 보장하겠다. 그런 실손으로 나아가겠다. 그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이고요. 현행 4세대랑 5세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5세대 중에 일단 중증 특약만 비교해 볼게요. 4세대랑 5세대랑 다 똑같죠. 보상안도 똑같고 자기 부담률도 똑같습니다. 보험금 미지급하는 것도 미용, 성형 다 똑같습니다. 할인 할증 여기 적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한도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입원했을 때 상급병원하고 종합병원 갔으면 연간 500만 원 한도 규정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증만 봤을 때는 오히려 좋아집니다. 할인이나 할증도 안 들어가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도 500만 원 들어갑니다. 4세대에서는 급여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비급여는 아예 다 빠졌죠. 근데 4세대는 중증에 대해서는 넣었다. 급여는 200만 원 한도 규정이고 비급여 중증은 500만 원이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2년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 10%라면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건 정말 좋은 혜택이었던 겁니다. 이 혜택은 이렇게 예전처럼 200만 원이 아닌 상급병원, 종합병원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한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긴 합니다. 상급병원이랑 종합병원만 되니까 실손해서 보장하는 큰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요양병원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 일반 병원 같은 조그만 병원들 사실 거기서 중증 치료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건 큰 영향이 없는데 중증으로 해서 요양병원에 갔을 때 거기서 장기 치료가 나오고 거기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여기 500만 원 합산할 때 빠지니까 5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도 중증 측면에서 4세대보다 좋아졌다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졌고 할인 할증 빠지니까 요것도 괜찮아졌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중증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냥 전부 다 나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한도 5천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낮추고 통원 회당 20만 원을 일당 2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하루에 2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따지고 그냥 하루당 20만 원으로 낮추겠다. 또 입원 한도 병원 의원 회당 300만 원. 아무리 입원해도 3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중증으로 병원 갔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도 30%에서 50%로 올리고
통원도 30%였던 거 50%로 올리고 최저 금액도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비중증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았으면 전부 네가 부담해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은 4세대에 비급여처럼 그냥 없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일부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도수치료, 체외 증식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이건 보장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세대 실손은 3대 비급여 특약이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도수치료, 체외 증식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MRI, MRA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MRI, MRA는 여기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2개 특약은 아예 보장 자체를 안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실손 같은 거 보면 이 세 가지 다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데 MRI랑 MRA는 지금 빠져 있는 걸로 봐서 그거는 보장을 해주나 나중에 약관을 확실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인 할증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급여에서도 중증에 해당되면 오히려 좀 더 좋아진다. 그런데 비중증은 나빠졌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19일 정책토론회 발표안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 비급여에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이 늘어났다. 입원했을 때 상급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초기 가입자 1세대, 초기 2세대 가입자분들은 계약 재매입 시행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바뀔 수도 있다고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삭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 매입은 없고 강제로 법 개정하는 거 없다. 원하는 사람만 본인이 바꾸면 된다. 전환하면 나중에 돈 받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계획입니다. 신규 5세대 실손보험은 25년 말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될 거고요. 신규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후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능하면 일단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았던 기존 실비보험들은 계속해서 갱신되는 보험료로 소득이 끊길 시기, 각종 질병이 발병될 확률이 높아질 시기에 보험료가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하시게 되실 거고, 13년 1월 또는 4월 이후에 가입하신 2세대, 3세대 실비는 15년의 재가입 주기, 4세대 실비는 5년의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비를 유지하시려면 5세대로 또는 앞으로 나올 실비로 갈아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실손보험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보험이 필요한데요. 바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배상 책임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선 평생 납입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승하는 비용을 은퇴 이후에도 감당해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20년, 30년 정해진 기간만 납입하고 90세,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종합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직접 회사별로 비교하여 준비한 비교표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확인하기에 앞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는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지, 수술비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은지 먼저 안내드리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으로 준비를 희망하시는 부분은 3대 진단비인데요.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순위 최상위권에 암, 뇌, 심장이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암, 뇌, 심장 같은 중대질환의 보장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대 질병과 같은 중대질환의 문제점은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소득 상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치료비, 양육비, 대출금액, 차량 할부금액, 생활비, 공과금 등 모든 부분이 스톱되는 거니까요. 고해감, 소해감 이러한 특약들은 전부 다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받는 게 가능하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같은 거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담낭암, 특수암 등이 전부 일반암에 포함해서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4가지에 대해서 보장하고, 일부 회사는 유사암을 4개가 아니라 5개, 6개 이렇게 개수를 늘린 회사가 존재하는데,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밖에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유사암 개수가 많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암 개수가 4개가 맞는지 잘 체크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암 진단비와 항암 치료비를 같이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보시다시피 항암 화학요법이 23만여 건, 방사선 치료가 11만여 건입니다. 암수술 건수는 2만 3천여 건입니다. 암수술보단 항암 치료 특약이 더 많이 사용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비, 표적 치료, 세포 조절 치료, 양성자 치료 등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면역 항암 억제제를 처방받은 분들의 평균 의료비는 8,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비에 표적 치료까지 같이 구성을 하시는 거고요. 통증 및 후유증이 없는 치료이자 뛰어난 치료 효과로 암 전이 가능성도 억제한다는 중입자 치료의 경우 치료비가 4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의 항암 방사선 양성자 치료비로 같이 커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의 경우 뇌출혈과 같은 좁은 범위의 특약으로 설정하기보단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모두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좁은 범위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하기보단 심근경색과 협심증 모두 커버가 가능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봐도 검진을 자주 안 받으시는데 저를 포함한 젊은 저희 회사 동료들만 보더라도 1,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질병이 오래 방치되어서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경미하다는 거고, 경미하다는 것 자체가 좁은 범위를 가진 특약보다는 넓은 범위를 가진 특약으로 구성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진단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술비인데요. 실손보험에서 원래 입원비, 수술비 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술비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만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자기부담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이젠 수술비 특약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 그리고 70세, 80세 넘어 유지를 지속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백을 비갱신형 수술비로 메꿔야 하는데, 수술비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7종, 1에서 8종, 1에서 9종 수술비는 중요한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고, N대 수술비는 가입 금액이 크지만 보상 방식이 질병분류 코드 부합이라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1에서 5종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 급여, 비급여, 신의료기술 수술, 현재 약관에 없는 수술 등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상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에서 5종 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중 나의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자 실손보험의 공백을 메낄 수 있는 특약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집 누수로 인해 다른 집에 누수 피해를 준 경우 1억 한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길을 걷다가 실수로 부딪혀서 상대방의 핸드폰이 파손된다면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녀가 운동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했다든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반려견과 산책 중 지나가는 행인을 반려견이 물어서 피해를 준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정차된 차량과 부딪혀서 파손시킨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특약은 한 명당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가족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빠, 자녀 3분이라면 3명 다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부담금이 상쇄되고, 또한 배상 책임이 한 개당 1억 한도인데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3명 다 가지고 있다면 3억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는데 배상 판결이 3억이라면 한 개만 있는 분들은 1억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2억은 다 사비로 물어줘야 되죠. 그런데 3개를 가지고 있다면 3억 한도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게 지출하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은 꼭 가족 구성원 모두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내드린 3대 진단비, 1호종 수술비, 배상 책임 특약을 20년 나 9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30세 남성 여성으로 일반암 3,000, 유사암 600만원, 뇌혈관혈성 진단비 1,000만원, 종수술비 5종 기준 300만원, 배상책임 1억 기준으로 일반 고지사항을 가진 11개 회사와 건강등급이 잘 나오거나 10년 내 입원 수술력이 없는 경우 시도해볼 수 있는 스페셜한 회사인 별표, 하트회사까지 총 13개의 회사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30세 남성 기준으로 일반 회사 중 가장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한 곳은 D사로 되어 있지만 배상 책임과 수술비의 포함이 어렵기에 실질적으로는 2위로 마킹되어 있는 H사가 5287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스페셜한 별표와 하트사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각 38,575원, 38,255원으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니 꼭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일반 회사 중 가장 저렴한 곳은 J사 41,644원이고요. 하트회사 그리고 별표회사의 가격은 36,054원, 29,915원으로 마찬가지로 조건에 부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세대 실비 출시와 더불어서 실손보험 계약 전환까지 1세대, 2세대 실비 재매입이 정말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손보험만 믿고 가는 시대는 지나고 있고요. 보험이란 게 젊고 건강할 때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실 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좋습니다. 오늘 비교해드린 위의 비교표의 금액대가 현재 내 인생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고객님은 평범한 회사원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지출 요인은 보험료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주환 팀장은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비교는 물론이고 약관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이나 리모델링과 같은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